자, 이 절은 의존명사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과하는 말에 대한 말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 것 있잖아요. 이 것은 정말 대표적인 의존명사예요. 것 같은 걸 보세요.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릇이야, 그릇. 그냥 어떤 것, 그 앞에서 퍼서 의미를 넣어줘야 돼. 밥이 담겨야 밥그릇이 되는 거고 국이 담겨야 국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의존명사는 실질적으로 수식을 받지 않으면 내용물을 가지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명사죠. 자,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뭐의 수식을 받고? 아는 것, 모르는 것, 그죠? 힘든 것, 좋은 것,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띄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자, 이것도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앞에서 어떨 수 있는데 수식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존명사 수, 그쵸? 그 다음에 밥을 지을 줄 모른다, 지을 줄 모른다, 공부할 줄 모른다, 볼 줄 모른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할 줄, 이것도 역시나 가능하다 아니다의 의미를 가지는 띄어쓰는 의존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 따위가 알긴 뭘 알아 할 때 여기 앞에 뭐예요? 조심, 별표. 자, 여러분 앞에 뭐예요? 체언이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기 딱 좋아? 그쵸? 이거 조사라고 생각하기 딱 좋잖아요. 그쵸? 자, 하지만 저 위에서 조사 있는 데들 보니까, 그쵸? 여기서 따위는 없잖아요. 그래서 따위는 오히려 뭐라고 보기 좋지만, 그죠? 조사로 보기 좋지만, 그쵸? 자, 그렇지만 의존명사다. 따위 의존명사. 자, 그 다음에 따내는, 요것도. 제 딴에는 할 때도 역시나 딴에는도 의존명사. 자, 그래서 의존명사로 판단하기 좋은 두 개였어요. 의존명사 조사로 보기 딱 좋은 두 개였어요. 조심. 자, 그 다음에 털어놓을 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가능성. 털어놓을 그러할 리가. 그죠? 앞에 그래서 은는 을던의 관형형이 돼서 수식을 하면 그럼 뒤에 있는 게 의존명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앉은 채로 할 때 이거는 그대로. 그죠? 그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앉은 채로, 선 채로, 그죠? 먹는 채로, 본 채로, 이런 식으로 앞에서 동작의 의미를 가지는 용언이 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채 같은 경우는 뭘로도 중요하냐면 띄어쓰기 자체로도 중요하겠지만 어이채냐 아이채냐, 이거 맞춤법에서도 어이채냐 아이채냐 가지고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이채, 아이채 의미 차이가 뭘까? 자, 아이채 같은 경우는 그대로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대로. 자, 앉은 그대로. 그죠? 이럴 때 띄어쓰는 의존명사 그대로. 자, 여기 어이채 있죠? 이 어이채 같은 경우는 보고도 못 본 척과 같은 뜻이에요. 척. 여러분, 척도 의존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띄어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이채냐 아이채냐 가지고 맞춤법 문제 나오기도 좋다. 그죠? 자, 그래서 저것은 그대로라는 의미고 아이채. 그리고 어이채 같은 경우는 뭐뭐한 척, 거짓으로 꾸민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내 말을 들은 척,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의존명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어이채나 척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를 붙여서 보조용언으로 파생될 수도 있어요. 보조용언으로 파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용언 뒤에 와가지고 보조용언으로 파생해서 띄어쓰는 게 원칙, 붙여쓰는 게 허용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본용언, 보조용언 할 때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이것도 기출에 3번이나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가능한 이거를 지워놓고 괜찮냐고. 올바른 문장 그런 거에서 얘를 빼면 이 문장을 딱 줘요. 그리고 이게 올바른 문장인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가능한 기회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라고 줘야 된다. 가능한 한, 그 안에서, 그죠? 기회를 더 주겠어. 라고 써야 된다는 거. 올바르지 못한 문장이네. 라고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렸을 때. 자, 그 다음에 접사와 형태가 같은 의존명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명사는 아까 조사와 의존명사 같은 경우도 봤지만 접사와 같은 경우도 참 많아요.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이에요. 사이간자죠? 자, 여기서 의존명사 간일 때랑 접사 간일 때랑 합성어로서 등재된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거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자, 볼게요. 의존명사 간일 때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해서 나열해주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열했을 때 뒤에 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띄었어요. 둘을 다 보여주면. 근데 밑에 친척 간, 혈육 간, 친구 간, 사제 간은 띄었었잖아요. 의존명사라고. 그런데 접사를 보세요. 이틀간, 외양간. 이렇게 얘기할 때 이틀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기간. 이틀간만 그렇겠어요? 아니죠. 사흘간, 나흘간 이렇게 할 때
어떤 움직이는 시간에, 흘러가는 시간에 뒤에 오는 간 같은 경우는 뭐다? 접사다. 그죠? 흘러가는 시간 뒤에 오는 간은, 그쵸? 그거는 접사다. 자, 그 다음에 외양간 할 때 간 같은 경우도 외양간, 마구간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도 간은, 이거는 우리 뭐다? 접사다. 자, 그 다음에 합성어를 볼게요. 자, 이 접사는 사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의존명사 합성어 요렇게 헷갈리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죠. 자, 합성어를 보면은 부부간, 내간, 부자간, 모자간 이런 것들 아예 등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아니, 여기 보면 어디 있을까? 예, 인척간은 합성어로 등재를 해주고 뭐는 안 해줬어요? 친척간은 안 해줬죠. 예, 이런 거 왜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활용 빈도에 따라서 뭐 이런 굉장히 주관적인 답변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기억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내면 진짜 어렵게 내겠다고 작정을 한 거지.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혈육간이라고 할 때는 띄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얘네들 혈육 아니에요? 혈육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든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쉽게. 그 물론 예외가 있지만 뭉뚱그려서 외우면 좀 편한 방법은 있어요. 자, 볼까요? 여기서 보면 친척간, 혈육간, 친구간, 사제간이라고 하면은 약간 2인 이상일 수 있죠. 그쵸? 맞죠? 근데 여기서 부부간이라고 할 때 2인. 그죠? 그 다음에 내외, 부자 하면 아버지와 딱 아들, 어머니와 딱 아들. 그래서 딱 한 쌍이죠. 그쵸? 아, 물론 예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외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전을 등재해주는 사람이 그 기준으로 등재해준 건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으로 2명이면 합성어 등재를 해주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귀납을 해서 외우면 좀 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딱 둘둘둘둘인 것들은 주로 합성어로 등재를 해줬고 아닌 거는 등재를 안 해줬구나라고 생각을 하되 예외적인 것만 외우면 되죠. 예를 들어 인척간. 인척간이라고 하면 그거는 둘 이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예외. 그래서 인척과 친척은 따로 외우고 그 외에는 딱 둘둘일 때는 합성어 등재를 해주고 나머지는 의존명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자, 들을 볼게요. 자, 의존명사 들 보면은 그쵸? 어이구 돼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열거되어 있죠? 자, 열거된 거 가로쳐주세요. 돼지 그 돼지 아니죠? 자, 그래서 소개, 닭, 돼지 가로치고 들을. 열거되어 있는 거 뒤에는 등등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들도 그렇고 띄어쓰는 의존명사예요. 열거된 거 뒤에는 띄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람들, 사건들 바로 뒤에 올 때 열거된 게 아니라 그쵸? 열거된 게 아니라 다수의 존재를 그냥 하나로 표현을 할 때 그쵸? 이럴 때에는 접사다. 자, 그 다음에 의존명사 씨와 접사 씨를 볼게요. 자, 여기서 그 일은 홍길동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자, 고유명사가 앞에 왔다. 그죠? 한 명이에요. 특수한 한 명. 자, 그러면 띄어쓰는 의존명사.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의 성은 박씨입니다. 그러면은 박씨라는 종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박씨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 이씨성이 많아. 그러면 한 특정한 이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씨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붙여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옆집 김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옆집 김씨예요. 띄어써야죠. 그 김씨 한 명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땐 띄어쓰고 그쵸? 그리고 우리 동네엔 김씨가 많이 살아. 그러면 붙여 쓰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 특정인 다수. 자,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를 볼게요. 의존명사 차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잠이 막 들려던 차에 잠이 막 그쵸? 들려던 그러한 때에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선생님 댁을 수십 차례. 자, 이럴 때는 의존명사고, 그죠? 그 다음에 인사차, 사업차 그러면서 뭐뭐 하는 김에 들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접사차로 봅니다. 인사차 들렀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그래서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올 때 의존명사. 자, 그 다음에 차례의 의미일 때 의존명사. 그 외에 접사.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체언이죠, 또. 자, 그 뒤에 어미와 형태와 같은 의존명사 보겠습니다. 자, 어미와 형태와 같은 의존명사에서 자, 그는 책을 다 읽는데 3일이 걸렸다라고 했죠? 그는 책을 다 읽는 거세라고 치환이 가능해요. 거세라고 치환이 가능해요. 의존명사 대는 거세라고 바꿨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근데 그이가 아주 말을 잘하되
그죠? 내가 직접 봤어 라고 할 때 어이대를 쓰죠? 들은 이야기는요? 한결맞춤법에서도 또 중요한 거 어이대냐 아이대냐. 그쵸? 어이대일 때는 내가 직접 본 거. 그리고 들은 이야기일 땐 아이대. 그죠? 자, 어쨌든 여기서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그쵸? 이렇게 할 땐 종결의 어미로 쓰였고, 그 다음에 날씨가 추운데 연결의 어미로 쓰였죠. 하지만 이때 날씨가 추운 것에 3일이 걸렸다처럼 날씨가 추운 것에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여기서는 거세로 바꿔도 자연스럽지만 여기서는 거세로 바꾸면 자연스럽지가 않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존명사 어미를 바꾸는 변별하는 방식에서 거세로 치환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지를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여러분 대와 지 둘 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여기서 의존명사 지를 보면은 만과 똑같아요. 사흘만 이런 것처럼 시간의 경과를 의미할 때 그를 만난 그러한 지, 그를 만난 지, 본지. 근데 그 차이. 앞에가 기간은 아니에요. 행위. 근데 그 행위가 일어난 그 이후로 시간이 흘렀다. 이런 의미로 쓸 때의 지. 그죠? 그럴 때는 띄어쓰는 의존명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미의 일부 지일 때는 뭐뭐 하신지. 이것도 불확실성. 그죠? 불확실함을 표현을 할 때 뭐뭐 했는지 아닌지처럼 니은지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를 볼게요. 자, 여기서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봐라. 이것을 것을로 치환하기 좋아요. 평소에 느낀 것을 말해봐라. 그죠? 의존명사 바 같은 경우는 것을로 치환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죠. 근데 어미일 때 볼게요. 어미를 보면 서류를 검토한 바, 검토해보니라는, 그것을 해보니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검토해보니지 검토한 것, 몇 가지를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그게 아니죠. 의미상 서류를 검토해보니 애초에 의미 자체가 어미적인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했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걸을 볼게요. 자, 후회할 걸 왜 그랬어? 라고 할 때는 리을 것을 줄여서 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회할 것을 왜 그랬어? 치환을 역시나 뭘로 해보면 됩니까? 것을. 그래서 제가 방법 제시하는데 대를 구별할 때 거세를 넣어보거나, 그쵸? 예, 그리고 바를 구별할 때 것을 넣어보거나, 걸, 이것은 거슬의 줄임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난리가 났을 거야. 것이다. 그죠? 이럴 때 띄었어야죠. 것이니까, 의존명사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미일 때 내가 먼저 사과할 걸, 리을 걸, 이거를 내가 먼저 사과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후회할 것을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할 때와 이것도 의미상 예문에서 아쉬움이 느껴지지만 얘는 뭘로 쓰였어요? 종결로 쓰였죠. 그죠? 마지막에. 그쵸? 그래서 여기서 내가 먼저 사과할 걸 그랬다. 이렇게 이어주지 말고 이렇게 내가 먼저 사과할 걸 이라고 종결했을 때 아쉬움의 종결일 땐 어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아쉬움뿐만 아니라 의욕. 그죠? 의욕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리을걸. 자, 그 다음에 텐데랑 태. 이거는 뭐뭐할 터인데와 터이다의 줄임이기 때문에 치환을 이렇게 다시 준 형태가 아닌 본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펼쳐보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자, 날씨가 맑아야 할 터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은혜를 갚을 터이다. 근데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붙여 쓰는 경우가 없으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텐데나 태 이거 있죠? 그 경우에는 늘 어때요? 띄어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없어요. 붙여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망정. 자, 망정 같은 경우는 의존명사 망정과 어미 망정이 있기 때문에 자, 분명히 숙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어미 망정이면은 붙여 써야 되니까. 자, 보면은 미리 알았기에 망정이지 다행일 때는 의존명사예요. 근데 상황이 어려울 망정 자존심은 잃지 마.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미가 달라요. 미리 알았기에 망정이지 진짜 다행이야. 그쵸? 피했기에 망정이지 이렇게 얘기할 때고 그리고 생활이 어려울 망정, 힘이 들 망정 이럴 때는 그렇더라도 라는 의미라서 의미 차이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어로 등재된 의존명사 볼게요. 시. 여러분 요거는 정각 10시 시각을 의미할 때 시 띄어쓰고 규칙을 어겼을 때에는 이란 의미도 띄어쓰는데 그죠? 근데 밑에 4개. 자, 비상시, 유사시, 평상시, 필요시 이 4개만 외워주세요. 이 4개는 뭐다? 합성어다. 그 외에는 다 띄어쓰시면 돼요. 이 예외 4개 빼고는 띄어쓴다. 비상시, 유사시, 평상시, 필요시. 자, 그 다음에 중도요.
중도 여기 나와 있는 합성어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무의식 중, 부재 중, 은연 중, 한밤중은 붙여 쓴다. 그 외에는 다 띄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같이 빈번하게 많이 써서 등재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표 달린 합성어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띄어 쓴다.